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대선 포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지율 차이가 이제 벌어지면서 어쩔 예. 수 없이 이제 주변에서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정권을 놓친다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후보가 바뀐다면 물론 이제 민주당도 경선이라는 걸 해야겠습니다만 다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한 구도로 가면은 이거는 또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더 무리한 정책들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더 자극하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중국에 대한 견제도 더 자극하겠죠. 더 수위가 강하게. 높아지겠죠.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비슷한 걸 본 게 우리 군인분들한테 이제 월급 주는 거 그죠? 한쪽이 얼마 준다니까 우리 병사 더 월급? 지르고 그랬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와 여기는 군 복무 기간 단축도 네네네. 그렇고 예. 그래서 여기가 이러니까 여긴 더 나가네. 여긴 돈 안 준다고 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돈 준다고 하네. 제가 볼 때 똑같았어요. 미국도 같아요. 미국도 누가 내지르면 내가 더 세게 얘기해야 실력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자체는 나중에 정책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현재 정치의 성격이라서 현재 정치에 대한 일단 우리가 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워낙 나누어 계셨을 거니까 모르지만 최소한 미국 정치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트럼프는 아예 대놓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제 IRA 백도시키겠다. 예. 그리고 친환경차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많이 이제 변동성이 생겼는데 정작 테슬라는 견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IRA를 폐기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원문을 그대로 보면 IRA를 어떻게 할 거냐니까 즉답을 피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폐기는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기사를 쓸 때도 예. 팩트를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땐 넘겨짓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의도는 확실하죠.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차를 더 밀어주고 좋아요. 싶은 욕구가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그 러스트벨트 위주로 이제 표를 또 많이 그러니까요. 받았었고. 그래서 IRA를 폐기하겠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즉답도 피했고 아니란 얘기죠. 대신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에 이제 연비 규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변화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금 어떤 친환경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렇죠. 방안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뭐 예를 들면 탄소를 이것만 배출해야 되고 연비도 리터당 얼마 나와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리터당 얼마 그런 걸 맞추려면 사실 친환경차를 꼭 끼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조금 이제 정책을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사실은 그 현지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IRA를 폐기하겠다는 적은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그래서 일부러 꼼꼼히 읽어봤어요. 제목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신문 기자들이 쓴 거죠. 근데 밑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꼭 나와요. 즉답을 피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죠. 풍력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전기차라는 것도 즉답도 피했어요. 근데 전기차 보조금은 뭐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전 얘기를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 조금 더 영문 기사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면 그걸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냐로 본인들이 넘겨짚지 않았나 싶어요. 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 X 트위터에다가 글 올린 거 보니까 친환경차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피해를 보는 건 다른 업체들이지 테슬라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또 올렸더라고요. 사실 그게 굉장히 핵심인 게 예. 테슬라도 그렇고 한국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IRA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렌트카라든지 좀 리스 그 정도만. 우회적으로 해서 예. 받는 거고. 그런 조망 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혹시 그거와 관련돼서 보조금이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땐 그건 건드리기 쉽지 않은 게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이 전부 다 장악해야 그것도 정말 똘똘 뭉쳐서 트럼프에게 100% 들어줘야 가능한 거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하듯이 보조금이 없어도 잘 팔리는 차와 보조금이 있어야만 팔리는 차는 또 이제 구분을 해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또 그 현대차 주가도 많이 빠져가지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서 좀 차익 실현된 것도 있겠습니다. 별로 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예. 현대차 많이 오르지 않았던가요? 자동차? 뭐 밸류업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배당도 한다고 해서. 예. 요건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월간 이선협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또 다른 거 넘어가 볼까요? 예. 이번에 체코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식 계약은 내년 3월이고 우선 협상 대상자긴 합니다만 체코 정부가 네. 발주하는 그 원전을 이제 우리가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죠. 근데 그 뉴스가 물론 이제 전날 장 마감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음 날 개장하자마자 목요일 날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거의 다 음봉과 윗골이 달고 끝났고 예. 금요일까지 거의 이틀 연속 빠졌더라고요. 예. 원전 관련주들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사실 뭐 저도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재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뭔가 재료가 나왔었을 때 팔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을 수 있다가 재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현재 두산과 관련된 기업이 좋긴 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이슈가 있어서 거기서 돈을 버는 캐시카우인 두산 바켓이 딴 데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돼서 그동안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 있었을 텐데 네. 사실 이렇게 올랐었을 때 그런 어떤 위험을 또 역시 그죠?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라 비롯해서 이런 우리나라 한수원이 이걸 수주하자마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또 딴지를 걸기 딴지를 시작했어요. 걸기 그렇죠? 특허.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관건이에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여러분들 아랍에미레이트 우리가 원전 수주할 때 네.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어서 얘한테 공사 일부분을 줬어요. 그런 사례가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득 중에서 상당 부분을 그쪽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설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그 설레가 있으니까 야 너만 먹니? 나도 좀 줄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이 다 돼서 뭐 우리가 다 가져가고 뭐 그럼 괜찮을 텐데 그 설레 있는 게 되게 아쉽죠. 이런 설레가 있다 보니 그 설레에 대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얘기하겠죠. 야, 이렇게 하면 니네가 우리 특허를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예. 전문용어로 논아먹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하면 다음에 할 때도 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 뭔가 이제 연속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조금 고민이 있지 않았었을까. 일단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이번에 워낙 큰 이슈고 또 향후에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가는 향후에 또 이런 점들을 좀 반영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러기엔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라는 점들을 좀 기억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예. 주식 투자가 너무 쉽지 어려워요. 않아요. 예. 이제 그런 낭보가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야 드디어 기다렸던 거 호재가 터졌구나. 근데 웬걸 그냥 거의 뭐 시초가가 다 이제 그렇죠. 꼭지였고. 그리고 아마 파신 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또 야, 한국이 저가 수주했다면서 그 설도 돌죠. 그러면 그럼 실제는 왜냐면 프랑스 업체보다 굉장히 가격을 싸게 써놓은 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일단 마진이 물론 이제 오늘 보니까 한수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가를 했어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뭐 프랑스에 비해서는 뭐 이득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 아니겠어요. 네. 예,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요. 예전에도 그랬다면서 예, 실제로 다른 그래.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그 납기를 제대로 원하는 기간에 맞출 수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고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그런 것도 예, 잘하니까. 대단한 국가라고 고객 저는 생각을 만족, 해요. 맞습니다. 감동 서비스. 예. 근데 이게 투자 측면에서는 너무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 핑계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보겠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었을 때 오는 부수적인 효과도 왜냐면 이게 운용도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돈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조금 더 주판화를 튕겨보면 조만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 부분 불확실성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수주했을 당시에 그 후의 흐름도 좀 참고 삼아 공부할 그렇죠. 필요도 있겠네요. 예. 또 하나가 이게 참 주식 투자 쉽지 않다라는 게 예. 그 잘 나가던 화장품 섹터에서도 이제 이거 다 와간다. 더 간다. 이 갑론을박이 요즘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물론 이제 특정 종목에 따라도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알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옛날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비해서 많이 다른 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랜드로 들어갔었죠. 그때 후나 뭐 이런 거, 저 설화수 같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인디 브랜드라는 걸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력보다는 뭔가 진짜 품질,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걸로 들어가서 그때하고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했었을 때는 소비 그만큼 트렌드로. 트렌드가 바뀐 거고 일단 또 써보고 나서 좋았기 때문에 추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도 싸고 사실은 전 일회성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는 못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오늘도 실제 놓고 보면
달랐어요. 업체마다 반응이 확 달라서 그렇긴 했는데 맞아요. 저는 기업별로는 뭐 끝났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추가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의 반응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컨콜 같은 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뿅! 아니 그래서 저희가 회사 측이 또 어떻게 IR을 하는지 자신들의 그 고객 동향을 또 어떻게 말해주는지 되게 중요해서 이거는 기업별로 그 회사랑 또 컨택을 열심히 해보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다지 IR노트도 보시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이제 좀 종목별로 좀 그럼요. 선별해 볼 필요는 있다. 예전에는 브랜드력이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그 브랜드력보다는 그때 유행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지만 그래도 좋은 제품들, 뭐 예를 들면 시장에서 핫한 제품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기업들별로 산발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경우들은 되게 많아질 거는 같아요. 어쨌든 현재 한국 화장품과 같은 흐름은 이례적인 흐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뭔가 큰 흐름이 꺾였다는 그런 어떤 증거들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이선엽 이사님은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있죠. 예. 서울에 땅도 많으시고요? 아유, 그랬으면 좋겠네요. 농담이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서울 집값이 이제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 집값이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건설주도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제 건설주 좀 봐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사님은 혹시 건설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건설주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몇 종목은 안 되지만 일부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일단은 부동산 PF와 관련된 요 피해가 일단 마무리되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상위 업체와 하위 건설업체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눠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고 있는 이 부동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대책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공급을 늘리는 건데 문제는 공급만 늘리는 게 아니라 분양가 현실화하는 것도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분양가 현실화. 왜냐면 이제 최근에 공사비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이를 어떤 부분 반영을 해준다라면 이익도 담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면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분양가도 높여야 되는데 기존의 뭐 조합이라든지 신규 수요자들이 이걸 감내해 주느냐. 근데 집값이 떨어질 때는 우리는 못 올려줘 이러지만 또 집값이 오를 때는 그 정도는 올려줄게.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또 상황에 따라서 건설사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 있겠네요. 이미 팩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 비용이 올라간 게 자재값도 많이 올라갔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는데 인건비 깎을 수 있나요? 그럼 집을 안 지을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에 지었던 게 제일 싼 집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들 옛날에 개포동 주공 아파트 그 연탄 있는 아파트였거든요. 지금 이제 개포동에 무슨 GS 그죠? 그거 할 때도 제 기억 속에 지금 맞는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3,50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때에서 굉장히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났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고분양가. 너무 고분양가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설사들이 미안해. 그래서 내가 건자재를 정말 좋은 거 쓸게. 그래서 최고급 썼다. 뭐 이건 독일제, 이건 이태리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너무 싼 거예요. 면회는 안 됐는데 최근에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평당 3,500이면은 뭐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이 전 특이한 게 뭐냐면 한강변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그 커뮤니티 문화라는 그런 독특한 문화가 뭔가 새로운 프리미엄을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뭐 잘 알지는 못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이제는 예전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내가 더 큰 평수를 받고 큰 평수를 받으면서도 또 실제로도 굉장히 돈도 많이 남았는데 요즘 분담금을 본인들이 더 내야 되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저렇게 오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비싼 집을 살 사람들은 아직도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없는 서민들은 너무 힘드시고 전세도 사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 집들이 지금 많지 않은 이유는 공급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공급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지난 부동산 PF 때는 지난 몇 년간 이 공사 흐름이 많이 끊겼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내 공급.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느낌이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올라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특정 지역 중심으로 또 이것도 양극화되는 흐름이 아닐까 뭐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분들은 내 집을 새로 지을 때 꼭 브랜드를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 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 중심으로 뭔가 시장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그러면 거기서 피해를 보는 업종 기업도 있을 거고 저는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을 텐데 수혜를 보는 기업은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건설 업종이 된다가 아니라 그 수혜를 보는 몇 개 기업 정도는 제가 볼 땐 끌고 갈 만하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가려서 봐야 되고 아유 많이 가려야 돼요. PF로 인한 피해가 마무리가 그럼요. 먼저 되고 그럼요. 분양가를 또 현실화할 수 있는 기업들로 예. 나누어서 사업장도 좀 구분을 해봐야 되겠고 일단은 좀 대형 건설주 위주로 좀 그렇겠죠. 그리고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들이겠죠. 브랜드력. 예. 제가 이제 유튜브를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일정 부분 하다 보면 특히 자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들이 이제 유튜브가 직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에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논리를 짜다 보니 조회수는 늘어나겠죠. 근데 현실과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팬덤 정치 얘기해 아, 주셨듯이 그럼요. 비슷해요. 팬덤 예. 구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해 이런 것들을 혁혁하게 겪었던 게 지난해 초반부터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역사상 사람이 부족한 몇 안 되는 사례다 보니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경기 침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저 말고 물론 이제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신 분들도 꽤 있으셨을 거지만 대부분은 시장의 주류는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시장 쉽지 않다라고 했었고 그분들 조회수가 뭐 좋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압도적이었었고 오히려 제가 경기 침체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댓글 보시면 처참했었어요. 네가 뭘 알아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사례가 야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대라부터 시작해서 네네네네. 대표적인 게 장단기금 역전되면 경기 침체 온다는 논리 이런 논리들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분들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뭐 저도 틀릴 수도 있고 그분들도 맞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제가 볼 땐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오히려 더 제가 볼 땐 대응이 안 됐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버는 입장이라든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듣고만 말 거라면 듣고 싶은 거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정말 투자를 할 거라면 객관적이지 않으면 안 돼. 왜? 실제 투자는 객관적인 걸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유연하게 예. 대응을 해야 저도 되는 많이 거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예. 또 다른 분들이 맞을 수 있는 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월간 이선엽 2023년 초 버전으로 여적껏 그 기억하고 계시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물론 이제 마친 것도 그럼요. 되게 많으셨습니다만 매월 보셔야 된다는 얘기. 아니 뭐 연준도 지금 2달에 한 번씩 상황이 바뀌고 네. 본인들도 금리 안 내린다고 그랬다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판에 저희들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저희들도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보다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까? 모르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뭐 부채도사를 예, 찾아가시는 게 더 근데 빠르시고. 이걸 뭐 맞았네 틀렸네 얘기를 하면 참 저희들도 물론 죄송합니다. 사실 그래도 좀 더 여러분들한테 면밀히 해야 되지만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 근데 최근 예. 월간 이선엽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선엽 이사님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그리고 주변에서 그래서 이 주도주 찾는 방법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와이스트릿이랑 또 강의도 예, 하신다고. 맞습니다. 예. 잘 이어가지 않습니까? 멘트를?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은 한국만의 주도주 찾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지금 대부분 다 공부하시는 게 미국 방식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찾으면 안 나와요. 미국에서 주도주 찾듯이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안 나와요. 예.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정석인데 예. 한국은 한국만의 특성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그 댓글도 달아주시는 게 이선엽 이사님이 되게 빨리 보시고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먼저 잘 찾고 그걸 또 우리에게 또 설명도 잘 해주시는데 그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물론 뭐 하루에 몇만 보씩 걸으면서 막 시장 조사 직접 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 방법론을 다 공유를 해도 충분한 게 우리가 서울대 가는 방법을 몰라서 서울대를 못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는데 안 한 거죠. 노력을 또 해야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뭔가 제가 볼 때 접근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사실 각기 사람마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8월 17일 토요일에 예. 8월 17일 토요일에 거의 날 잡아놓고 하루 네. 종일 거의 반나절 예.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아직까지 그 접수 페이지는 만들어지질 않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혹시나 사전 예약을 하실 분들은 거의 이제 그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예약처럼 저희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구글 폼에다가 미리 입력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접수가 시작될 때 여러분께 알림을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받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